지명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수저우역에 도착했습니다. 샹하이 근방의 중국 도시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수저우와 난징 그리고 항저우 한방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수저우입니다. 샹하이에서 고속철도로 30분 안에 도착 가능한 수저우. 명나라, 청나라 시절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수저우와 항저우가 있다는 말이 전래돼 왔는데요. 동방에 베네치아라는 별명까지 있는 예로부터 살기 좋았던 수저우. 지금부터 들러보시죠. 수저우는 초조 전국 시대 때 온 나라의 수도였으며 7세기 초 대운하가 연장되면서 줄곧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며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수송기지와 기단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수저우는 이미 명청나라 시대부터 퇴임한 관리들 사이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도시 1, 2위를 다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주어정위안이라는 통역입니다. 명나라 때 구성된 이곳은 중국 4대 원림주간으로 세계문화 유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라는 관리의 말이 어원으로 문등왕 관리에게는 정원토록 이가 유일한 정치 행위라며 자신의 처지를 빛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치를 빌려온다고 하는 차경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정원과 연못 그리고 숲과 나무가 고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저정위안과 함께 이곳 스츠린도 수저우를 대표하는 원림입니다. 원나라 때 사찰에서 조성된 특이한 기원이 있는데요. 청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한 강희제와 걸륭제가 특히 좋아해 자주 방문했다고 하네요. 한편 북사탑 역시 수저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인 손권이 지었다고 합니다. 손권의 어머니인 오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머니가 살던 저택을 기부해 사원을 세운 것이 기원이라 합니다. 동양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는 숲과 물의 도시 수저우. 중국인들이 생각한 이상향은 이미 수년도 더 지난 과거에서부터 이곳 수저우에서 비롯되었나 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난징입니다. 이곳은 총통부인데요. 10개 나라가 교육을 삼았던 난징은 베이징, 시안, 러양과 함께 4대국으로 꼽히는데요. 여러 나라의 흥망과 함께한 난징은 중국 역사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난징을 최초로 수도로 정한 나라는 삼국지의 손권으로 잘 알려진 오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뜻인 건업으로 세워졌으며 이는 소위 중국 강남 지역의 발전의 시초가 됩니다. 이후 진나라가 쫓겨 다시 세워진 동진의 초대 황제 사마이에는 이곳을 건강으로 개명해 수도로 정해지지요.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최초의 수도도 이곳 난징이었으니 명나라가 중국 사상 최초로 강남에서 기반한 통일국가의 수도라는 타이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난징 조약이 체결된 곳도, 태평천국 운동의 중심지도, 순원의 신해혁명이 시작된 곳도,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도 이곳 난징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난징을 수도로 삼은 국가들은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베이징을 수도로 삼은 나라에게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베이징 칭찬을 난징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죠. 2000년의 고도 난징은 중국인 또 하나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난징은 근대시대의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일제 만행인 난징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고요. 이곳은 한국인에게도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리지샹 위안소 진열관입니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 13일 상하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이 난징을 공격하여
불과 6주 만에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학살입니다. 단 하루 만에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 1만여 명을 이곳에서 기관총으로 살해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20세기에 벌어진 최대 참국으로 꼽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역시 난징을 베껴가지 않았습니다. 리지샹 위안소의 총 8개 건물 중 2곳에 조선 여자, 3곳에 중국 여자, 그리고 또 다른 2곳에 일본 여자가 거주하며 끝없이 밀려온 일본 병사들에게 능욕을 당했죠. 이곳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조선 여성에게 준 상처의 증거는 확실하며 그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데요. 사죄 없이 대강의 보상금으로 잘못을 감추려는 일제의 만행은 앞으로도 반드시 기억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드디어 항저우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저우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항저우는 난징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나라 양제 때 건설된 대운하의 종점으로 시작한 항저우는 삼국시대 작은 도시인 회계에서 상장 석회를 이루게 됩니다. 수나라의 대운하 개통 이후 항저우는 송나라 때 수도 카이펑과 함께 발전한 대도시입니다. 양산박의 108영웅을 다루는 고전 수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바로 물의 도시 양산박의 배경이 바로 이곳 항저우입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멸망하여 망명정부로 세워진 남송은 이곳을 수도로 삼으니 그것이 이만입니다. 강남 개발의 중심지였던 항저우는 강남부역의 중심지였으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에서 킨자이로 소개되었고 대중국 대항해 시대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난징과 함께 난징조약과 태평전국 운동으로 도시가 파괴되어 쇠퇴할 때까지 항저우는 중국의 오랜 고도였던 것입니다. 항저우 최고의 명소로 시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201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우는 중국의 오래된 예술작품의 단골 그대로 조명되는 곳이었습니다. 항저우의 빼어난 자연환경과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문인들의 예술적 영감을 저격했습니다. 강물에서 떠내려온 진흙과 모래를 차단하고자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인 시후는 당나라 때의 백거이, 북송의 소식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문인들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호수 삼면을 에워싼 야트막한 산 위에 세운 사찰과 탑, 사시사철 다른 경관을 보여주는 연못 등이 한데 어우러져 시후는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항저우. 그러한 항저우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풍요,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유의자적하는 삶을 꿈꾼 중국인들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샹하이와 그 일대를 둘러보고 골든코로 귀국합니다. 샹하이 트리스트, 샹하이 치킨버거, 샹하이 로맨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샹하이는 근대화의 물결을 선도한 중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또한 수저우, 난징, 항저우는 상하이와 같이 못한 중국의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박물관이었는데요.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둘러보기에 샹하이와 주변 도시들은 더없이 좋은 곳이었으며 선생님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국인들의 낭만과 슬픔, 그리고 소중함을 모두 공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효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을 위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짜회. 月亮代表我